자, 오늘 초대 손님을 만나보기 전에요. 박서연 아나운서는 혹시 좋아하는 음악 장르 있으신가요? 저는 팝송 많이 팝송? 듣는데, 네, 근데 사실 힙합도 좋아해요, 제가. 제가 랩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랩을 잘 듣습니다. 아, 그래요? 잘 못하시나요, 정말? 미정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사실 댄스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잠을 깨기 위해서 평소에 틀어놓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시간도 갖긴 하는데. 저희 혹시 지금 잠깐. 하지만 지금은 네, 나중에 한번. 네. 근데요, 사실 뭐 힙합도 아니고 댄스도 아니고 오늘 만나볼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분야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클래식 음악 공연을 기획하는 인클래식의 정인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좀 클래식에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글쎄요, 클래식 음악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는 꽤나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인클래식,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요. 인클래식은 경력단절 여성음악가들을 포함한 청년 음악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다양하게는 공공기관과 서초구청이나 이런 공기관들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서 융복합 공연을 제작을 하고 참여형 예술 컨텐츠로 조금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공연을 기획하여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좀 어떤 공연들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보통 클래식 공연하면은 듣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네. 저희 인클래식 회사에서는 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클래스 음악회를 열거나 이제 움직이는 그림인 미디어 아트 예술을 접목해서 융복합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뭔가 어린이들도 함께 이런 어떤 공연을 준비한다고도 들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음악을 배우고 오케스트라에 참여를 하거나 뮤지컬을 제작을 해요. 근데 뮤지컬을 제작할 때도 영어 뮤지컬을 제작하거나 이제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 정말 뭐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다채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대표님이 어떻게 클래식을 좀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대부분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도 보통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듯이 그렇게 접하게 된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예고가 아니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대부분 예고를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반 네. 인문계에 진학을 해서 그냥 저는 평범하게 뭐 어떤 교사나 이제 변호사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고등학교 선배분께서 권유를 해서 취미로 처음에 악기를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목관 악기였어요. 네. 권유를 받았던 악기가 저음인 바순이라는 악기를 접했었는데, 저한테는 그 악기가 저음이고 좀 재미가 없다고 느꼈었어요. 처음에 접했을 때는 클래식 재미없나 이랬었는데, 그냥 수업 받던 도중에 트럼펫 하시는 선배분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현역으로 너무나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선배인데, 그분께서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옥상에서 트럼펫을 한 곡을 부르신 거죠. 이야. 그래서 그걸 우연히 듣고 저 악기 너무 매력이 있다. 그래서 바순에서 바로 트럼펫으로 변경을 해서 취미로 접해서 시작을 했었죠. 아니,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취미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후에 공부를 하셨을까요? 사실 취미이기 때문에 네. 전공을 할 생각이 정말 없었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딱 들어갔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제가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졌고, 그렇죠. 앞으로 이게 내 직업이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음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취미로 할 때는 재밌는데 이게 또 뭔가 입시와 뭔가 이렇게 의무감으로 가면 조금 즐기지 못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또 음대로 진학을 결정하시게 되셨을까요? 음대로 진학을 하게 됐던 거는 단순하게 음악을 너무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음악을 계속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음대 입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입시를 좀 준비하셨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실은 제가 부유하거나 타고난 재능으로 시작했던 케이스는 아니어서 독학을 했어요. 와. 네, 독학을 했고 당시에는 정말 취미로 즐기면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그냥 이제 밴드에 있는 오케스트라 취미 생활이고 그렇게 하다가 레슨을 권유도 받긴 했었어요. 근데 네.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재미있게 혼자 하다가 음대 입시를 보기 전에 저도 막 불안한 거죠.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타고난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 당시에는 한양대학교가 그 당시에 이제 금관에서 좀 하이 레벨인 네. 학교였어요. 그래서 네, 무작정 찾아가서 그때 연습실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네. 연습실 두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아. 네, 남은 한두 달 기간이 있는데 상황이 이러해서 여의치 않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했는데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레슨비 하나도 안 받고. 와. 네. 지금도 혹시 그분이랑 또 교류가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길로 이끌어주게 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좀 당찬 여고생의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공이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요. 트럼펫 전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시향을 준비하거나 졸업 이후에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비용이 많이 들긴 한데 또 진학을 한 뒤에도 사실 뭐 굉장히 좀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과정들은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현재는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거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해서 유통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 단순하게는 이제 그 과정 전에 대학생 때는 이제 예체능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든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네. 사실 정말 돈이 정말 많이 들고 한 학기에 저희가 400에서 500이 듭니다. 학비로. 네, 학비로만.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알바를 동시에 새내기를 했었습니다. 새내기를 하면서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외에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카페 알바도 하고 진짜 신문 배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새내기를 동시에 해서 그런 금액을 제가 충당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와, 정말 들어가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잘 버티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막상 공부를 하시면서 전공을 하시면서 내가 졸업 후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음악 하면서 사실 독학을 하고 악기도 없는 상태였지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음악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나 또한 이 음악을 전공으로 삼아서 저처럼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자 그런 어른이 되자 이런 생각으로 졸업 이후에 꿈꿨던 삶입니다. 사실 클래식이라는 분야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졸업을 한 뒤에는 어떤 진로를 가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대학교 때는 저도 시향이나 연주자가 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음대계에서 예체능에서 그러한 진로만 알려주기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나와서 해보니까 저처럼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업은 이제 재단이나 기획사를 만들거나 되게 다양한 진로들이 많아요. 강사로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동기나 선후배들 중에서 말씀하신 뭐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창업한 경우도 저도 주위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여서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렇지만 졸업 후에 구립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때는 좀 어떻게 활동을 하셨어요? 구립 오케스트라도 참 운이 좋게 네.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연주자가 되는 게 최고의 목표인 줄 알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제일 행복을 느꼈던 점은 다양한 음악을 레파토리를 접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은평 구립, 뭐 구립 오케스트라 시향이면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안 그런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시향마다 이제 레벨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월급 제도나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꼭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또 뭐 오케스트라 생활하면서 또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도 몇 가지 있을 것 같긴 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연주를 실제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그 관객들이 정말 제가 연주를 잘 해냈을 때 쳐주시는 박수를 받았을 때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기억이에요. 네. 확실히 뭐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무대에서 이 관객들의 반응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또 하나 들었던 얘기가 음악교육재단으로 나중에 또 옮겨가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연주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프리랜서와 이제 그룹을 병행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저의 지인이 엘 시스테마 교육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전에도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고 졸업 이후에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엘 시스테마라고 찾아보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나눠주고 무상으로 레슨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인데 처음에 접했을 때는 강원도 평창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했어요. 주 2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연주자로서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른이 될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후자에 대해서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졸업을 하고 연주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강사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셨을까요? 정말 지금도 바쁜 건 맞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저도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을까요? 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시스테마 교육을 하면서도 선생님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뭐 진흥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교육재단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암암리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성 연주자들은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거나 했을 때 경력 단절이 많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닥뜨리니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찾아봐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이왕이면 그냥 내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음악을 관둬야 되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복귀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나요? 아무래도 계속 하던 거를 연습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무대에 서는 게 이제 겁이 많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창업을 통해서 이렇게 경단녀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페이 부분도 있고 월급이 이제 해결이 되는 고용 안정을 저는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와. 네. 실제로 그럼 그분들은 인클래식에 합류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좀 어떤 변화를 가장 많이 좀 얘기하시나요? 지금 15명 같이 3년 넘게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1년 차 때는 막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사기꾼 아닌가 약간 그렇게 네. 얘기를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3년 차 되니까 오히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진로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고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젊은 CEO이시면서도 이렇게 좋은 마인드라면 저도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공연과 관련해서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 굉장히 다채롭게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현재는 코로나가 오면서 이건 좀 되게 궁금하셨던 얘기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엘 시스테마에서는 아이 컨택트라는 이제
공연이 앞으로 올라올 건데 뭐 시뮬레이션 테크 리허설처럼 송출을 해서 연주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녹음과 촬영을 해서 네. 실제처럼 만드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네, 무대에 송출해서 정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를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연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공연은 참여형 예술을 많이 지향하는 편이에요. 생활문화. 그러니까 클래식은 대부분 어렵다고들 느끼시기도 하고 발걸음까지 가기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 내가 어떻게 클래식 공연을 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식이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 들어보니까 클래식이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으실까요? 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중에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이거 약간 울컥했는데, 네. 안병동에 가끔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으로 연주를 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고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이제 가족분들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예, 그런 때가 정말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경우입니다. 진짜 네. 확실히 음악으로 교감한다는 느낌을 워낙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긴 해요, 대표님께서. 근데 또 뭐 이런 마음 따뜻한 에피소드도 있지만 우픈, 좀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요? 많죠. 사실 공연이 항상 완벽하진 않고 인생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그럼요. 공연이 이제 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공연이 망했을 때가 가장 우픈 경우입니다. 네. 사실은 대표로서, 그러니까 공연자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고충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게 직접 영업도 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영업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주자 생활 때 제가 이제 사사가 없고 독학이었다 보니까 연주를 갔을 때가 매회가 기회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번호를 받거나 이제 그 다음 연주를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영업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원리로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회사 소개서를 만들고 이제 메일로 공기관들에게 기획안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고, 실제로 만나게 되면 이제 미팅을 하고 공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확실히 뭐 문서 작업, 또 사람 만나는 일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드는데, 또 요즘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좀 공연 업계도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다행히 인클래식은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준비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도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 기회가 제가 느꼈을 때는 언택트가 되면서 오히려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꼭 듣고 끝나는 클래식이 아니라 생활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기획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인클래식 정인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대표님의 꿈은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처럼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중들에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공연과 연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네.